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어레이 AP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API는 map, sum, every, filter, reduce라는 API고요. 이러한 API는 현업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map AP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p API는 배열 내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새로운 배열로 반환하는 그러한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러한 메서드는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요. 실습을 통해서 바로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index.html 파일을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main.js 파일도 생성해 주시고요. HTML 파일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타입 모듈을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ES 모듈, 이러한 모듈 시스템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해둘 테니 한번 꼭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시 main.js 파일로 와서요.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먼저 실습에 필요한 숫자를 갖고 있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ap API를 이용해서 각 요소에 곱하기 2를 한 결과를 담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map API는 매개 변수로 이렇게 콜백 함수를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콜백 함수의 매개 변수로 이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1, 2 이렇게 식으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콜백 함수에서 반환한 결과를 새로운 배열로 리턴하는 그러한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콘솔에서 보시면 요소를 바로 이렇게 리턴을 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곱하기 1은 한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 2, 4, 6, 8, 10 이렇게 곱하기 2를 한 결과가 배열로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콜백 함수를 arrow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명령문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단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객체 배열을 생성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생성할 건데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에서는 이름, 그리고 국어 점수, 그리고 영어 점수, 그리고 수학 점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으로 이러한 매개 변수를 넣도록 할게요. 이젠 U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95점, 국어 점수는 그리고 87점, 그리고 75점, 그리고 객체 3개를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객체를 담고 있는 스튜던트라는 배열을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map API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영어 점수만 배열로 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튜던트라는 객체를 순회하면서 하나씩 매개 변수로 넘겨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영어 점수를 리턴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단축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출력을 해볼게요. 영어 점수. 네, 그러면 이렇게 영어 점수만 반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학생들의 이름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이름.
네임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네임만 출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맵 함수는 주어진 결과물이 리턴한 그러한 결과를 새로운 배열로 반환하는 그러한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sum이라는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안에 어떤 요소라도 주어진 판별 함수가 하나라도 true이면은 true를 반환을 하고요. 모두 일치하지 않을 때는 false를 반환합니다.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우선 실습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제가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모듈을 만들고 여기서 엑스포트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루츠 배열을 복사해서 엑스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임포트를 하면 되겠죠? 넘버스와 스튜던트. 네, 그럼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맵으로 변경을 하고 main.js에서 some 메서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에서 이 배열, 과일 배열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현재 프루츠라는 배열에는 사과, 딸기, 배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some 메서드를 활용해서 배라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true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소를 순회하면서 사과, 배, 딸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돌려주는데요. 만약에 과일이 배인지 검사를 하는 로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배가 있다고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some 메서드는 요소를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주어진 함수가 한 번이라도 true가 나오면 결과값 true를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겠죠? 이번에는 넘버스로 출력을 해볼게요. 숫자에 7 이상인 숫자가 있나요?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버스의 sum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겠죠? (7) 이상인 게 있나요?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숫자는 1부터 7까지 있기 때문에 1부터 7까지 있기 때문에 7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8 이상인 숫자라고 하면 false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객체 배열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수학 점수가 100점인 학생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tudent sum 한 다음에 수학 점수가 100점인 학생이 있는지 이렇게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true가 나오네요. 정말 100점인 학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길동이 100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점수가 50점 미만인 학생이 있나요?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잉글리시 점수가 50점 미만이어야겠죠? 네, 그럼 fals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다 50점 이상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임자로는 인덱스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인덱스와 과일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0, 1, 2까지만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라도 true일 경우에는 결과값은 true이기 때문에 0, 1, 2에서 멈춘 거예요. 이미 배가 나와서 더 이상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썸 메서드는 주어진 함수가 하나라도 true이면은 결과값 true를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every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메서드는 sum 함수와는 다르게 모든 요소에 주어진 이 판별 함수가 모두 참일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실습을 해볼게요. 우선 얘도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sum이라고 하고 이 메인에다가 실습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모두 8 이하인가요? 바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넘버를 순회하면서 매개 변수로 돌려주고요. 이렇게 8 이하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열 안에는 8 이하의 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참으로 검사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참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숫자가 6 이상인가요? 라고 하면은 false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7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거예요. 그럼 객체도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인가요?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튜던트 한 다음에 every 스튜던트의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false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수학 점수를 보면은 하나가 80점 이하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조건식을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75점 이상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very 함수는 이 판별하는 함수가 모두 참여해야지 true가 나오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필터 메서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서드는 말 그대로 필터링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열에서 몇 개를 필터링해서 새로운 이러한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필터링 한 요소는 제거를 하고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every라고 명령을 짓고 여기는 새롭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부터 7까지 넘버 중에서 짝수만 필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만 나오도록. 짝수만 출력해주세요. 한 다음에 필터하고 넘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겠죠. 넘버 퍼센트 2를 하게 되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2, 4, 6 짝수만 반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홀수만 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홀수만 출력해주세요 하고 나머지가 1일 경우에는 네, 이렇게 홀수만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 중에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들만 배열로 따로 필터링 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들은 그러면 스튜던트 한 다음에 필터를 해야겠죠. 학생들의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냐 라고 했을 때 90점 이상인 학생들만 새로운 배열로 이렇게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비어있는 걸로 봐서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이 없네요.
그러면 80점 이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 점수가 87점, 80점인 홍길동과 김길동이 이렇게 필터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듀스 함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듀스 메서드는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 주어진 리듀서 함수를 실행하고 하나의 결과값을 반환하는데요. 리듀서 함수란 뭐냐면은 누적값, 현재값, 현재 인덱스, 배열 이러한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를 말합니다. 코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필터로 바꾸고요. 여기는 리듀스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쭉 출력을 해볼게요. 넘버에 리듀스를 하시면은 여기에 리듀서 함수를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요. 리듀서 함수에는 매개 변수로 누적값을 받고요. 그리고 현재값,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원본. 이 원본 배열이 여기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초기값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기값을 지정하게 되면 이 ACC는 현재 0이 되고요. 0으로 이렇게 초기화된 값이 넘어와요. 바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현재 값은 배열 안에 있는 요소예요. 이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순회하면서 이렇게 요소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는 말 그대로 배열의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누적 값인데요. 누적 값은 결과로 반환한 이 값을 다시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넣어주는 거예요. 현재 초기 값을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초기 값이 0이게 될 경우에는 이 누적 값이 0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0을 리턴했기 때문에 이 ACC는 계속 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 값을 1로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 ACC 누적 값이 초기 값이 1이 되는 거고요. 계속 1을 리턴했기 때문에 이 ACC는 계속 1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최종 결과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최종 누적 값을 반환을 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1을 계속 리턴했기 때문에 결국에 1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1부터 7까지 더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 보면 이 ACC에다가 현재 이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얘는 초기 값을 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누적 값은 0이고 현재 값은 1이에요. 그러면 0이고 1이에요. 그러면은 0이랑 1이랑 더했기 때문에 결과는 1이겠죠. 그리고 이 ACC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다시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갔을 때는 얘가 1이고 두 번째 요소인 현재 값은 2겠죠. 그러면은 1이랑 2랑 더해서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값을 누적해서 매개 변수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누적 값을 결과로 리턴하는 그러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현재 이 배열에는 딸기가 두 개가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리듀스를 활용해서 중복된 값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네, 이렇게 과일도 가져와야겠죠. 일단 바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과일이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값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듀스 하고 초기 값으로는 우리가 현재 이 중복된 과일에서 딸기 하나를 뺀 이 5개의 과일을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 거예요. 배열을. 그렇기 때문에 초기 값은 이렇게 빈 배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게 빈 배열이겠죠. 빈 배열.
그리고 현재 값. 이렇게 두 개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현재 값에는 사과, 딸기, 배, 참외, 딸기, 수박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값을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include 포함하고 있냐, 현재 값을 포함하고 있다면 여기에 추가 안 하면 되고,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false라면 여기에다가 현재 값을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된 과일을 이렇게 리턴해주면 되겠죠. 바로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딸기가 제거되고 중복된 딸기가 제거되어 이렇게 리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솔을 가져와서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4개 변수명을 제가 잘못했죠. 그리고 이 인덱스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맨 처음에 누적 값은 디폴트 값인 빈 배열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사과를 현재 값으로 넘겨줬죠. 그러면은 이 식만 갖고 볼 때는 현재 이 누적 값에 사과가 있냐, 없으니까 추가를 했겠죠? 이렇게 계속 돌면서 값이 없으면은 이 누적 값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누적 값을 반환을 합니다. reduce는 현업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에서 유용한 어레이 API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